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석할지는 불투명한데 특검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논의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면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었죠. 얼마 전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저와 인터뷰에서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분의 그 관저에 가서 45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죠. 지키려고 했잖아요. 예. 그 기억나시죠? 예. 그 45명은 저는 그 좀 조용히 좀 국민들께 좀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2025년 1월 15일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좀 다시 기억을 불러일으켜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이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그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입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판결이 나고 있으니까 뭐 수사는 수사인데 좀 사과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입건된 네 사람은 전부 다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를 지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내대표를 지냈었잖아요. 나머지 두 분 의원들도 전부 다 중진급이잖아요. 그런데 뭐 겸허하게 반성하고 유감 표명 얘기하셨는데 전혀 그럴 그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건은 2주 전에 됐는데 이거는 정치 테러다 막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본인들의 어떤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45명의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막 저지하는 모습 봤을 때 정말 우리 황당하고 막 더 분통이 터졌던 그런 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작년 1월에. 그런데 왜 네 사람만 입건을 했느냐. 그 특검 측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대표 원내대표 지냈고 중진들인데다가 특히 이 의원들이 SNS나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적극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고 체포영장 말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또 그런 부분들이 당시 모였던 저런 대치 상황이랄지 의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 파악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매우 적극적으로 막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윤석열 지키러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러 왔다라고 답변하는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대법원의 상고심 결론을 보고 여전히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라고 다시 지금도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어찌됐건 입건돼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예. 본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특히 법조인들도 2명이나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판사 출신들이고 그러면 사과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본인들의 입장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2025년 1월 상황이다. 이제 옛날 일이야라고 넘기기에는 당시에 공수처에 이제 적법한 체포를 막으려고 당시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다 스크럼을 짜고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 계속 국회의사당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가? 당시 여당 의원이었으니까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한 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정광재 의원 말대로 당시에는 그렇게 봤더라도 좀 판단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3심까지 판단이 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는 종합특검팀의 무도한 정치 테러를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죽은 사건을 억지로 살려내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좀비 특검, 권력의 하청을 받아 칼춤을 추는 망나니 특검, 이것이 법치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종합특검의 무도한 정치 수사, 참담한 민낯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범죄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작년 1월 15일 당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관할 법원을 피해 판사 쇼핑을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사상 비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조차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을 경고하던 명백한 법치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입니다. 왜냐? 저희가 작은 빌미라도 줬다가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인 공수처가 놓은 덫에 걸려 지금 종합특검과 같은 정권의 첨부수사대가 수사권을 악용해 반드시 정치 탄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안은 이미 그 덫을 펄었던 내란 특검조차 현장 바디캠과 경찰 진술까지 샅샅이 털었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끝낸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언론 플레이 하다가 참다 못한 내란 특검의 공식 반박까지 당하는 특검이 특검을 저격하는 전대미문의 사법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다른 특검조차 혀를 내두르는 이 무리한 억지 수사를 왜 강행하겠습니까? 실정으로 추락하는 정권의 위기를 덮고 권력에 알아서 꼬리를 흔들며 단물을 챙기려는 치졸한 보훈수사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범죄는 공소 취소로 싹싹 지워버리면서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서 공소 창작을 하겠다는 저열한 보복수사입니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답을 정해놓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유튜브에 나와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종합특검팀은 매주 언론 브리핑이랍시고 기자들, 언론인들이 묻지도 않은 야당 국회의원들 이름을 앞장서 호명하며 일부러 낙인을 찍어대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며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의사실 공표 범죄 행위입니다. 게다가 서면 조사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발 혐의와 아무런 관련 없는 탄핵 표결 동향까지 사상 검증식으로 캐묻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명백한 사실관계 조작이고 부당한 법 적용이며 재량권 남용입니다. 이 기가 막힌 누명 씌우기와 법 왜곡 만행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똑똑히 기록될 것이며 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종합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정치 탄압을 계속하고 기소까지 나아간다면 저희는 종합특검팀 관계자 전원을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즉각 고소하겠습니다. 법을 권력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유린한 대가 반드시 철저히 수사받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일동.
지금 제일 불안한 거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는 건가요? 종합특검에서 이제 몇 분을 입건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아까도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관저 네. 앞에 달려왔던 의원들, 대표적으로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이 입건이 된 상태예요. 종합특검에 의해서. 근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정당한 의정활동이자 표현의 자유다.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막기 위해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게 전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언급한 두 사람이 바로 법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공무 집행을 어쨌든 몸으로 막는 그러한 모습이 전부 이제 카메라에 찍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그런 일련의 상황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을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법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공권력을 행사한다든지 공기관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 것 같아요. 그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그 선거용지 부족으로 해가지고선 그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심정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저도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위라든지 그러한 어떤 집회도 법의 테두리 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게 소위 옳다라는 이유로 지금 공기관에서 소위 이제 그 공권력을 행사할 때 예를 든다면은 그 올림픽 공원 그 건물에 들어가서 뭔가 그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그거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출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시민들은 모르지만 이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이들을 지금 디펜드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분들은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율사라는 이름으로 법 기술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를 시민들이 그것까지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정치 사회가 됐다라는 점이 참 안타깝죠. 네, 여기 계신 그 우리 한남동 관장하셨던 분들 법조인 출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판사 출신도 많고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해석에 논란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적어도 보수주의자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나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 자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다만 이걸 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 막겠다고 스크럼 짜고 이러면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논리가 절대 그 공무집행방해는 뭔가 유형력으로 이제 막는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길을 터줘야 된다. 막다가 처음에 사진 찍을 때는 스크럼 짰다가 막상 이제 그 체포하러 온 공무원들이 오면은 비켜줘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단체가 또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길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애초에 처음 특검 때는 이게 이분들이 입건이 안 됐단 말이죠. 무혐의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는 이분들은 적어도 방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려고 막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화이팅 하라고 막 범죄 저지르라고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면 이게 방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 그 집행을 막으려고 경호처 직원들이 막 긴장된 상황에서 윤석열은 우리 보고 막으라 그러는데 나 이거 불법인 것 같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막 화이팅 하라고 막 막자 이건 불법 영장이야 이러면 범행의 실행을 더 용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방조 책임은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적어도 5초만.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수주의는 법치를 수호한다라는 말을 특히 그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예. 2차 종합특검은 이들이 체포 방해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몸을 숨겼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앞에 몰려들어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최근 나경원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이 체포 방해 행위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나 의원은 내란 특검이 이미 체증 영상 분석을 거쳐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며 야당 죽이기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은 몸싸움이 없었다고 해도 수사팀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경호처 이중대 인간방패 45명도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인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하여 체포를 막은 행위를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내전을 획책했다는 바로 그날 윤석열의 사병이 되기로 한 또 다른 선출직 공무원 집단도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인간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입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인간띠를 만들고 국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내란 우두머리의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144조가 규정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인간방패의 선두에 서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는 꼼수이며 진짜 내란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나경원 의원은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도 제가 인간방패 45명 명단을 공개하자 체포방해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도의를 운운하면서 제게 항의를 했습니다. 또 체포방해 행위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변명도 했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더한 저들의 언행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말한 소위 정치적 활동은 중대한 불법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불법 영장, 위법 수사라는 헛된 망상은 법원에서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모두 적법한 것이었음이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이 확인되어 정당 해산이라도 당할까봐 침묵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내란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과 사과를 기대하는 국민을 무시하면 그만일지 묻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는 간판을 바꾸겠다면서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방패 45명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단식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에 앞서 윤 어게인과 단절하고 인간방패 45명을 격리하겠다고 약속함이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전에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